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나온 부대들 우승하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를 심플하게 브랜스 김용환입니다. 극 T의 관점으로 보는 강철 부대 3의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 부대 3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 4화 나왔는데 제가 해상 부대랑 좀 가까워요. 왜냐면은 저는 3여단에 있을 때부터 해상 교육도 다 이수를 했고, 그리고 인명구조나 이런 라이프가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707에 있을 때도요, 해상 대테러를 전담으로 제가 맡고 있었거든요. 각 대테러를 어느 정도 다 이제 유능하게 맡게 되면 해상 대테러를 맡게 되는데 좀 임무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맡게 됐었습니다. 해상 전담팀들이 극소수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였고요. 여기에서 하는 것들은 해상의 모든 것들을 합니다. 당연히 해상 교육 이수는 물론이고 해상 작전을 여러 가지로 이제 뛰게 되는데요. 당연히 해상 훈련할 때도 교관은 당연하고요. UDT랑도 합동 훈련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해를 가서도 수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잠수라든지 정말 많은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식사 같은 경우도 진해 앞바다에 가서 그럼 피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잠수를 통해서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도 진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잠수와 이 바다에 있어서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수영 좀 잘한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바다 수영은요 아예 다릅니다. 일반 수영과 정말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정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패닉도 그렇고, 지금 여기 영상을 제가 쭉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스킨을 꽂을 때 5m 스킨이죠, 패닉이 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이 사람 패닉이 왔다라는 거를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패닉이 왔다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바다에서는요 그 누구도 거만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영상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3화 때 하다가 말았는데 UDU와 특전사가 같이 대결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특전사가 좌측 갔다가 우측 갔다가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좌측 그만, 우측 계속 페달 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BS의 방향을 잡는 거는요 누구 한쪽이 안 지어서가 아니라 서로 눈치껏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짝수로 이루어질 때는 서로 눈치껏 한쪽이 빠르면 반대쪽에서는 더 빠르게 져줘야 되고, 한쪽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면 한쪽에서는 노를 담궈서 그 키를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홀수의 인원으로 해서 IBS를 운영할 경우에는 자, 앞에, 뒤에, 그리고 한 명은 맨 뒤에서 키를 잡는다고 얘기를 해요. 패드를 바닷속에 넣어서 이게 좌우측으로 이렇게 돌리면요 조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바퀴는 앞바퀴 있잖아요, 이게 조향하는 게. 근데 배 같은 경우는 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키를 잡는다라고 합니다. 보통 맨 뒤에서 키를 잡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렇게 4명 같은 경우는 서로 눈치껏 잡아줘야 돼요. 만약에 한 명이 안 잡아버리잖아요, 좌연 계속 찌고 우연 중지하게 되면 이제는 반대로 돕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맞추는 게 오히려 밸런스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IBS를 운영할 때는 서로 눈치껏 해줘야 된다. 이것도 서로가 훈련을 좀 많이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수월하게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UDU에서 이병주 대원이 스킨을 꽂는데, 그러니까 5m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전투화를 다 벗고 들어가요. 근데 이게 맞긴 합니다. 원래는 밑에 꽂을 때 내가 어떤 저항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안 좋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투복 다 벗고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화까지 벗는 거 보고 와, 진짜 훈련 한 대로 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진짜 훈련이 많이 하신 좀 티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이 5m가 사실 동해바다는요, 바다를 제가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동해바다는 이 시야가 잘 나옵니다. 만약에 남해, 진해라든지 아니면 서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 시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당장 1m, 2m도 아니 당장 진짜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당장 이제 20cm 안쪽에도. 근데 이제 동해바다 같은 경우는 맨몸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한
1m 정도는 내가 이쪽에 무언가가 있다 정도는 알게 되거든요. 근데 킥박스가 색깔이 있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5m가 안 돼 보이긴 해요. 예, 실제로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이빙하면 바로 보이지 않았을까. 근데 아무래도 처음에 계획했던 게 조금 진짜 5m를 생각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다 풀고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동해 바다에서는 어느 정도 시야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조금 다이빙하면 바로 보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전사 대원 중에 이제 정승훈 대원이 잠수를 하는데 저는 딱 느꼈습니다. 정승훈 대원분이 한 번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튀어 올라오잖아요. 이런 걸 이제 두고 눈빛을 봤을 때는 패닉이 온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면 이 맨눈으로 다이빙하는 자체가요 정말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눈도 따갑기도 따갑고 일반적인 수영장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호흡이 정돈이 안 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튀어 올라옵니다. 꽂았다가 바로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한 번, 뭐 두 번 막 이렇게 실패한 걸로 보이다가 나중에 다시 다이빙을 맨눈으로 들어갔는데 올라오는 건 또 수경을 착용하고 올라온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최소한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세네 번 정도는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왜냐면 수경을 착용하고 들어가는 거랑 착용하고 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랑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수영에서는 수경을 착용하고 안 착용하고와 정말 큰 차이가 나요. 왜냐면 내가 눈을 감고 수영하는 거랑 같은 생각인데 되게 불안하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패닉이 오고 안 오고는 불안함이 얼만큼 존재하냐에 따라서 이 바다 수영의 자신감이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바다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냐가 어떻게 보면 패닉이 오고 안 오고에 또 큰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UDU랑 특전사가 정말 많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보트를 좀 보니까 50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바다에서 50m는요 절대 역전 불가능합니다. 최소 1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707과 이제 HID의 모습을 보는데, 자, 여러분, 우리 707은요, 저도, 선망하던 부대였고, 그런 부대를 들어간 이유가 707은요, 정제된 멋이 있습니다. 그 정제된 멋을 통해서 세계 최강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707에 들어갔던 거고요. 707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잘해도 본전이다 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저는 뭐 누군가를 무시하고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은 없고 707 대원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만의 자신감들이 있어요. 왜? 그만큼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정지된 멋을 보여주는 곳인데 어쨌든 바로 시작하자마자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오해한 대원분이 모래사장을 저렇게 뛰는데 와, 근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UDT나 해상 척구조 교육을 받을 때 좌에서 우로 뛰어 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00m를 달리고 오거든요. 한 몇십 명이. 그러면 그 중에 매번 1등 해가지고 거기 이제 땅을 파나요. 그럼 목만 내놓고 이제 거기서 땅 모래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쉬고 있거든요. 매번 내왔을 때 들어가서 쉬고 있었을 실력이에요. 그만큼 잘 뛰는 겁니다. 모래사장에서 저렇게 뛰는 거는요 말이 안 돼. 내가 보자마자 와 장난 아니다. 저 허벅지 힘도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했어요. 어쨌든 707은 헤드캐리를 이제 선택을 했고 HID는 핸드캐리를 선택을 했는데 핸드캐리와 이제 헤드캐리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헤드캐리는요 장거리에 유리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작전을 할 때 이런 어떤 팔에 비전투 손실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바로 작전에 임할 수가 있어요. 그 단점은요 느립니다. 자, 핸드캐리 손으로 가는 거는요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멈추게 되면 이거에 대한 동선을 바꿔야 되다 보니까 양순을 바꿔야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내 팔이 다 소위 털렸다고 얘기를 하죠. 펌핑이 오다 보니까 그 다음 작전 환경에 있어서 조금 더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 섞어서 해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전술이기도 해요. 저는 HID 분들이 핸드캐리를 할 때 거리가 조금 먼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와, 이번에 HIT 분들이 진짜 스마트하신 겁니다. 바로 패드를 받을 때 손을 바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번에 HID 강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07은 이제 헤드캐리로 가는데, 미군들 제가 3화 때 리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헤드캐리를 하게 되면 한 명이 빠지게 되면 한쪽에서 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잖아요. 근데 707에서는 여기에서 한 명이 빠졌을 때 여기서 들어오지 않아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미군 부대에서는 한 명이 빠지면 바로 들어왔었는데 707은 사실 이런 어떤 팀워크적인 부분들을 맞춰놓지 않다 보니까 좀 이런 실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잘 헤쳐나갔습니다. HID는 이번에 보트 사격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해상 작전이라든지 여러 작전에 투입됐을 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모델 아닙니다. 뭐든지 보트 사격에서는요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왜 엎드려야 되냐면 이 너울과 파도들이 보트와 한 몸이 돼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은원패할 곳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몸을 낮춰줘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보트 뒤집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원패를 하는 거죠. 그 장구리나 다 이렇게 있는데 그냥 보트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쪽에 우리가 타는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 공기가 차게 돼요. 그럼 거기에서 숨을 쉬면서 이제 총탄이 오고 가는 것들을 조금 그 이유가 되고 이제 그 은원패가 다 끝나게 되면 다시 이제 보트 뒤집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훈련입니다. 제가 덧솔졌을 때 혼자 막 보트 뒤집기를 하잖아요. 사실 근데 뒤집는 거는 훈련상에 없고요. 보통은 2명 내지 3명에서 뒤집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렛대 원리로 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혼자 뒤집는 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알아가는 상식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HID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와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네. 자, 제가 영상을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HID 한 분이 최소한 한 4, 50m를 ABS로 이제 이동해서 스킨을 꽂아야 되는데 고야용 대원분이 자유형을 해서 가는 거는 전 진짜 보자마자 저건 진짜 말도 안 된다. 바로 그랬어요. 근데 그 패기가 너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50m가요. 평소 수영장에서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뭐 힘이 뭐 안 들진 않아요. 근데 바다 수영에서 50m는요 죽어납니다. 진짜 죽어요. 왜 죽냐? 당연히 수영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옷 다 벗고 머리에 있는 저항도 없애기 위해서 수영모 하죠, 팬티 입죠. 그렇고 이제 수영을 해요. 아니 저항될 게 없어요. 근데 여기 군복에 군화를 신고 50m를 한다? 여러분 진짜 죽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고야용 대원분이 패기가 진짜 찢는 거예요. 나 이거 보자마자 이거 불가능하다. 707이 무조건 이겼다. 바로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이거 절대 스키 못 꽂습니다. 도착해서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인명구조 라이프가드 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헤드업 자유형을 하는 것들도 약 이제 뭐 20m, 30m 이 내에서 가능합니다. 왜? 체력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스킨을 꽂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거리에서 자유형은요 불가능합니다. 스킨 꽂는 게. 웬만한 진짜 수영 선수가 아닌 이상요. 진짜 수영 선수들도요 이 군복 입고 한다? 못해요. 저는 다짐합니다. 못해요. 바다 수영에서는. 할 수 있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패닉이 온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정말 힘듭니다. 나중에는 수경을 끼고 건져오죠. 그리고 707도 이제 갖고 오는데 맨눈으로 갖고 오는 것들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제 방을 보시면서 맨눈으로 갖고 온 부대가 또는 요원이 누군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맨눈으로 꽂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제작진에서도 한 번, 두 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 수경을 준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707은 맨눈으로 바로 가져온 걸 보고 아 역시다 707 화이팅. 네. 자, 탈락 미션으로 3톤 군용 트럭 밀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돌아버려요. 제가 더 솔저스 촬영할 때 그때 이제 막 진흙밭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막 그 돌을 쌓아가지고 핸들 조향해서 막 가고 막 그랬잖아요. 돌아버립니다.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우승하기 힘듭니다. 우승하기 힘듭니다. 여기 나온 부대들 우승하기 힘듭니다. 왜? 이런 방송들은요 보통 일주일 정도 촬영을 두고 촬영을 하는데요. 자, 하루 찍었죠. 처음에 서로 참우격투. 자, 두 번째 이제 찍었죠. 자, 3일차 내지 4일차쯤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요 일주일 정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체력 안배의 싸움이에요. 최경대원 선발 때는 한 명이 고생했죠. 이한준 대원이 최경대원 선발 때 발목 부상이 있었지만 그때는 한 명이 고생했어요. 근데 이건요 한 개 팀이 전부 다 체력적으로 쉬지도 못하고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몸이 골병 나요. 그러면 그 다음 미션에서는요 큰 지장이 옵니다. 여러분 4,400km면요 진짜 병납니다. 멘탈 나가요. 900km 통나무 솔직히 체감 300km 됐을 거예요. 난리 납니다. 그리고 여기 산악 나르는 것부터가 체력이 일단은 바닥이 될 텐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특전사분들이 이거 왔다 갔다 할 때 한 개씩 들고 가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할 때 체력을 소모를 다 한 것 같고 UDT 대원분들이 이제 한 번에 이제 두 개씩 들다 보니까 여기 대해서 확실히 스마트하게 잘 이동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UDT 분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유들이 이 산악 나르기부터가 정말 잘해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량은요 밀 때 탄력이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한데 이건 탄력이 붙는 그런 트럭들이 아니에요. 이런 군용 트럭들은요 안 밀립니다.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차량 좀 다릅니다. 난리 나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조금씩 밀리는 이 느낌 제 멘탈 2번 나갑니다. 처음에 뒤에서 그냥 다 밀고 차가 반대로 가면 그때 가서 조향바꾸고 하는데 그때 가서 조향바꾸면 늦습니다. UDT 대원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조향장치를 잡고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하는데 핸들을 잡으면서 이 A필러 이쪽을 잡고 가잖아요. 그럼 어쨌든 뒤에서 미는 거에 100%는 아니지만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힘은 들지는 않고 오히려 더 수월하게 갑니다. 그리고 바퀴가 한 번 바뀌면요 그 다음부터 이 바퀴를 바꾸면서 가는 데는 정말 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향을 잡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답입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쭉 보니까 UDT의 이한준 대원분이 발목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UDT가 우승을 여기서는 했고 그리고 뭐 특전사가 떨어졌지만 이한준 대원분은 발목을 다치고 그 다음날일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이면 발목이 부어가지고 군화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조향 잡는 것도 똑같이 뒤에서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 뒤에서 미는 거는 몸을 우리가 낮춰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조향 잡는 사람들은 몸을 이렇게 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발에 힘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르는 게 힘이 좀 다르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한준 대원이 끝까지 하는 걸 보고 진짜 패기, 어떤 열정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저는 남다르다라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전사 좀 많이 아쉽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강철 부대를 보고 더 솔저스 때도 항상 우려를 했지만 탈락하는 부대는 발생을 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약하다라고 말해도 좋지만 특전사 전체 현재 현역에 계신 분들을 약하다라고 하지는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기 출연하신 분들이 다 그런 부담을 갖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요 누군가를 질타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응원하고 지금 현역에 계신 분들이 고생하시고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훈련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믿고 항상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철부대 3 4화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랜드를 심플하게 브랜스 대표 김영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밑에 한번 하단에 링크 들어가서 자사몰 한번 구경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